여러분, 잠깐만요.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시선을 확 잡아끄는 강렬한 후킹 영상은 없지만 그 어떤 이야기보다 마음을 적시는 사연으로 제가 올해 취재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보이시나요? 새벽 5시 텅 빈 버스 종점입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네요. 저기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이시죠? 버스 종점. 여러분은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끝, 마지막,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의미.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할 두 분에게 버스 종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저기 벤치를 보세요. 한 노인분이 혼자 앉아 계십니다. 새벽 5시 버스 종점. 매일 아침 이곳에서 청소를 하던 73세 할머니 박순자 씨, 그리고 같은 시간 늘 같은 벤치에 앉아 있던 76세 노인 김철수 씨. 두 사람은 3개월 동안 매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단 5글자. 하지만 이 짧은 인사가 두 외로운 노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박순자 할머니와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만난 두 사람, 그들의 우정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준비되셨나요? 서울 외곽의 한 버스 종점입니다. 도심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이곳은 5개 노선의 마지막 정류장이에요. 낮에는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새벽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버스 기사들도 아직 출근 전이고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시간이죠. 오직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종점을 비추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저기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나고 있네요. 박순자 할머니입니다. 73세의 할머니는 이 버스 종점 청소 일을 한 지 5년째였어요. 구청에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제공한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5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수입이었습니다. 쓱싹 쓱싹. 할머니가 묵묵히 빗자루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휴지, 낙엽.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하나하나 주워 담고 있네요.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할머니는 멈추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느린 걸음이네요. 허리가 약간 구부정한 노인입니다. 76세 김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없이 벤치에 앉습니다. 늘 앉던 자리예요. 종점 대기실 앞 나무 벤치. 할아버지는 그곳에 앉아서 그냥 앞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는 청소를 하고 있고 할아버지는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약 10m. 하지만 서로 말을 걸지 않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그저 각자의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1시간 정도 지나면 해가 뜹니다. 저기 보세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죠? 할머니는 청소를 마무리하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마디도 나누지 않은 채로요. 이런 아침이 반복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달력이 1장, 2장 넘어갑니다.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말 걸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괜히 불편하게 만들까봐, 그래서 그냥 청소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가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래서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랑비가 아니라 제법 굵은 빗줄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우산도 없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비 온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할머니가 비를 맞으며 빗자루를 들고 있네요. 할아버지는 대기실 처마 밑에 앉아 있습니다. 비를 피해서요.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를 맞으며 청소하는 할머니를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잠깐 미묘한 표정이 스쳐갑니다. 걱정이었을까요? 안타까움이었을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청소를 마친 할머니가 대기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옷이 다 젖어 있네요. 추워 보입니다. 몸이 떨리고 있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젖은 머리카락을 넘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입니다. 새벽 5시가 되었는데 할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그렇듯 벤치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 뭔가 다릅니다. 할아버지가 자꾸 시계를 보고 있네요. 그리고 할머니가 오는 방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5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할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불안해 보입니다. 무슨 일 생긴 건 아닌가?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할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한 번도 말을 나눈 적 없는 사람인데 왜 걱정이 되는 걸까요? 다음 날 새벽입니다.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기침을 하고 있네요. 콜록콜록. 역시 비를 맞아서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힘들게 청소를 시작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픈 게 눈에 보입니다. 할아버지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 걸었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지. 할아버지는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다가 휘청거렸어요. 넘어지려는 순간입니다.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납니다. 7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재빠르게 달려가고 있어요.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도 놀랐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제대로 눈을 마주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어색한 하지만 묘하게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할아버지도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괜찮으시냐고, 많이 놀라셨냐고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벤치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작은 보온병이네요. 할아버지는 매일 따뜻한 차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새벽 추위에 마시려고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건네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보온병을 받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네요. 감동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추위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할머니가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할아버지도 옆에 앉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요. 다시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다릅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해 보입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주황빛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네요. 할머니는 차를 마시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시간이 흐릅니다. 할머니가 일어섭니다. 청소를 마저 해야 했으니까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걱정스러워 보입니다. 아직 몸이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때 할아버지도 일어섭니다. 조심스럽게 쓰레기 봉투를 듭니다.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쓸면 할아버지가 쓰레기를 줍습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묘한 호흡이 많네요. 30분 만에 청소가 끝났습니다. 청소를 끝내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쑥스럽게 웃고 있네요. 별거 아니라는 표정이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매일 여기 오시는 거냐고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네, 매일 아침 산책 삼아서요. 할머니는 청소일 때문에 온다고 했습니다. 5년째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저도 할머니를 3개월 전부터 봤다고 했어요. 매일 보니까 알 수 있었다고 하네요.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도 자신을 봤던 거예요. 할머니 역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보고 있었음에도 괜히 불편하게 할까봐 말을 걸지 않았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했고, 할머니는 요즘 세상에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게 조심스러웠던 거죠. 할머니가 웃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괜히 말 걸기가 어려웠거든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저는 박순자예요. 73살이에요. 할아버지도 손을 내밉니다. 김철수입니다. 76살이고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주름진 손과 주름진 손.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발걸음이 어제보다 가볍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참 이상한 일이 있었네. 근데 나쁘지 않았어. 할머니가 작게 미소 짓고 있네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 좋은 따뜻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생각했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 말을 걸었네. 생각보다 괜찮은 분이신 것 같은데. 할아버지도 작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입니다. 할머니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왠지 오늘은 할아버지가 올 것 같았거든요. 청소를 시작하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할아버지네요. 어제보다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 할아버지도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온 거였습니다. 왜 일찍 나왔냐고요? 본인도 잘 모릅니다. 그냥 오고 싶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쓰레기 봉투를 듭니다. 할 일이 없다고 하네요. 두 사람이 함께 청소를 시작합니다. 어제보다 더 자연스럽습니다. 할아버지가 담배꽁초를 주우며 중얼거립니다.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지. 할머니도 한숨을 쉽니다. 쓰레기통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말이죠. 청소를 마치고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제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요. 할아버지가 보온병을 꺼냅니다. 오늘도 차를 가져왔다고 하네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받습니다. 어제 마신 차가 정말 좋았다고 해요. 두 사람이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편안한 침묵입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매일 여기 오시냐고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을 꺼냅니다. 집에 있으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벽만 보고 있으면 미칠 것 같다고 해요. 텅 빈 집,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온다고 하네요. 여기라도 오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보이고 버스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조금 나아진다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신도 똑같다고 하네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다고 합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이 고맙다고 합니다. 돈도 벌고 집 밖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의 눈빛에서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이제 버스들이 운행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할머니가 일어섭니다. 이제 가봐야겠다고 하네요. 할아버지도 일어섭니다. 내일 또 보자고 합니다. 두 사람이 헤어집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함께 청소를 하고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아침입니다. 날씨가 영하로 떨어졌어요. 할머니가 낡은 장갑을 끼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손이 시려 보입니다. 장갑이 너무 얇아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네요.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 보입니다. 며칠 후입니다. 할아버지가 작은 봉투를 가지고 왔네요.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건넵니다. 할머니가 열어봅니다. 두꺼운 장갑이에요. 새 장갑입니다.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이걸 왜 주시냐고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쑥스럽게 말합니다. 할머니 장갑이 너무 얇아 보였다고 했어요. 며칠 전 추운 날 할머니가 손을 호호 불면서 청소하는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대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가게에서 하나 샀다고 하네요. 별거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별거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정말 고맙다고 말합니다. 자식들도 이렇게 신경 써주지 않는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주시다니 오랜만에 받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아니, 선물보다 더 소중한 건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줬다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가 그 장갑을 끼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따뜻해 보입니다. 손도 따뜻했지만 마음은 더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동네 이야기, 사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어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김밥을 가져왔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할아버지에게 하나 드시라고 건넵니다. 할아버지가 감동한 표정입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김밥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 자신을 위해 만들어준 음식이라는 게 맛있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도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호빵이네요. 근처 편의점에서 사왔다고 해요. 김밥을 받았으니 자신도 뭔가 드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받습니다. 따뜻한 호빵을 한 입 베어 물고 있네요. 달콤해 보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기다렸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오늘은 뭘 가져갈까? 그런 생각들이 하루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구. 나이 70을 넘겨서 만난 친구. 하지만 그 누구보다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날씨가 유난히 따뜻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왠지 분위기가 다릅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이거든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안 좋은 일 있으시냐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날이냐고 묻지는 않았어요. 할머니가 말하고 싶으면 말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남편 기일이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5년 전 오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다가 그대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혼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있어서 명절에나 한 번씩 본다고 했습니다. 딸은 미국에 있고 아들은 부산에 산다고 하네요. 전화는 가끔 하지만 그게 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외롭다고 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남편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하고 43년을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다고 해요.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고 자신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이들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함께였으니까 괜찮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옆에 아무도 없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TV를 봐도 혼자 보고 모든 게 혼자라고 했어요. 가끔은 말을 하고 싶어서 텔레비전한테 말을 걸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 밖으로 나오고 싶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싶었다고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고 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외로움, 그 깊은 외로움을 할아버지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있네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도 비슷하다고 했어요. 아내를 8년 전에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도 혼자셨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투병했지만 결국 이기지 못했다고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고 하네요. 혼자 외롭게 살지 말라고 친구들도 만나고 밖에도 나가라고 했대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부탁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매일 산책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몸이 아파서 만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바쁘고요. 명절에나 한 번씩 보는 게 전부라고 하네요. 그래서 매일 이곳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집에만 있으면 아내 생각에 미칠 것 같아서 여기라도 나오면 사람들이 보이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같은 외로움, 같은 슬픔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참 비슷하네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구나. 그런 위로였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외롭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외롭죠. 매일매일 외로워요. 근데 요즘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왜냐고요? 할머니가 있으니까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쑥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했어요. 어제는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오늘은 뭘 가져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 하루가 의미 있어진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도 똑같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삶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다고 해요. 청소하는 것도 힘들지 않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만난 친구. 하지만 그 누구보다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해주고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생겼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무더운 날씨였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매일 아침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청소를 하고 할아버지는 도와주고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름 더위가 심했습니다. 할머니가 땀을 흘리며 청소를 하고 있어요. 힘들어 보입니다.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할아버지가 작은 선풍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휴대용 선풍기였어요.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더울 때 쓰시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감동했습니다. 또 선물을 주시냐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요. 친구. 그 단어가 할머니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는 친구예요. 할머니도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가 뭔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손수건이었어요. 손바느질로 예쁘게 술을 놓은 손수건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건넸어요. 어젯밤에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선풍기 받았으니 자신도 뭔가 드리고 싶었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소중히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그 손수건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여름이 깊어졌습니다. 장마철이 왔어요.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비가 와도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항상 큰 우산을 가지고 와서 함께 들어줬습니다. 두 사람이 우산 하나를 쓰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만 즐거워 보입니다. 함께니까 괜찮았습니다. 함께니까 비도 낭만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종점 주변에도 나무들이 빨갛고 노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주말에 함께 단풍 구경 가실래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를 가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함께 가요. 주말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깔끔한 옷을 입고 왔고 할머니도 예쁘게 차려입고 왔어요. 서로를 보고 웃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빨강, 노랑, 주황색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벤치에 앉아서 단풍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더 아름다운 건 옆에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함께 이 순간을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요. 매일 아침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를 만나서 삶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찾은 우정. 하지만 어떤 우정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겨울 준비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핫팩을 사왔고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서로를 챙기며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새하얀 눈이 종점을 뒤덮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눈을 치우며 웃었습니다. 추웠지만 행복했습니다. 함께니까요. 2년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처음 만난 지 2년. 두 사람은 여전히 매일 아침 만나고 있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덥거나 추워도 빠짐없이 만났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두 분을 보면 반갑게 인사했어요. 다른 청소하시는 분들도 두 분을 좋아했습니다. 승객들도 두 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느 날 한 승객이 두 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매일 여기서 뵙는데 정말 보기 좋으세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여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나이 들어서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럽습니다. 두 분은 고마워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자신들의 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였습니다. 버스 회사에 새로운 관리 과장이 부임했어요. 30대 중반의 젊은 과장이었습니다. 이름은 박민수. 명문대를 나와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어요. 효율성과 원칙을 중시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박 과장은 부임하자마자 버스 종점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설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만나고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벤치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요. 박 과장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 노인은 왜 매일 저기 앉아 있을까? 버스를 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만 있는데. 며칠을 관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불쾌했습니다. 버스 종점은 버스를 타고 내리는 곳이지 개인적으로 쉬는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직접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실례지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저는 이 버스 회사 관리 과장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매일 여기 앉아 계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저 그냥 산책 나왔다가 잠깐 쉬는 거예요.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몇 시간씩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버스 승객들을 위한 공간인데 개인적으로 이용하시면 곤란합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 과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곳에 오래 앉아 계시지 말아주세요. 회사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순간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오는 길이었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 과장이 할머니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 할머니. 이 할아버지 분이랑 친구시죠? 앞으로 여기서 개인적으로 시간 보내지 마세요. 규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규정이라니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청소가 끝나고 잠깐 쉬는 건데요. 문제가 되나요? 박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규정이 그런 것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박 과장은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날 두 사람은 평소보다 일찍 헤어졌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신들이 뭔가 잘못한 걸까? 정말 민폐를 끼친 걸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시 30분이 되어도 6시가 되어도 할아버지는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기분이 상한 걸까? 아니면 아픈 걸까? 할머니는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할아버지가 오는 방향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4일째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야겠다.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자신은 할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걸요. 2년 넘게 매일 만났지만 정작 전화번호는 교환하지 않았던 겁니다. 매일 만나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는 자책했습니다. 왜 그때 전화번호를 물어보지 않았을까? 할머니는 집 주소라도 알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이 근처에 산다는 것만 알았지 정확한 주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2주째였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할머니는 근처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산책을 좋아한다고 했었거든요.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을 살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다른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도 할아버지는 없었어요.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공원으로 갔습니다. 매일 다른 공원을 돌아다녔지만 할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쳐갔습니다. 나이 70이 넘은 몸으로 매일 공원을 돌아다니니까 힘들었어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꼭 찾아야 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6개의 공원을 다 돌아봤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주 들렀던 편의점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혹시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혹시 매일 아침 오시던 할아버지 보셨냐고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할아버지요? 요즘 안 보이시더라고요. 원래 매일 오셨는데 2주 넘게 안 오셨어요. 할머니는 실망했습니다. 여기도 안 오셨구나.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나가려는데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그 할아버지 여기서
멀지 않은 데 사세요. 한 번은 배달하면서 봤거든요. 저쪽 아파트 단지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어디쯤이에요? 아주머니가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저쪽 아파트 단지라고 했어요. 정확한 동호수는 모르지만 그 근처인 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로 갔어요. 큰 단지였습니다. 여러 동이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 할머니는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마다 앉아서 사람들을 살폈어요. 혹시 할아버지가 지나가지 않을까 해서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천천히 걷는 뒷모습. 할머니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달려가려다가 멈췄어요. 숨을 고르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돌아봤습니다. 할머니였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할아버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찾아 나섰던 거예요. 두 사람은 가까운 벤치로 가서 앉았습니다. 왜 안 나오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할머니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가기가 싫더라고요.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요. 과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할머니 일자리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었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민폐가 아니에요. 제게는 할아버지가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감동했어요. 할머니, 저를 이렇게까지 찾아다니셨어요? 당연하죠. 전화번호도 모르고 집 주소도 몰라서 근처 공원을 다 돌아다녔어요. 3주 동안요. 매일이요. 할아버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그렇게까지 했다니.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과 주름진 손.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나오세요. 우리 함께 있어요. 과장님 말씀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을까요? 혹시 할머니 일자리에 문제가 생기면.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냥 벤치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우리 당당하게 있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용기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잘못이 뭐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다시 나갈게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전화번호를 꼭 교환해야겠다고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집 주소도 알려줬어요. 이제 다시는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다시 버스 종점에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반가워하며 달려왔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함께 앉았습니다. 3주 만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인상을 찌푸렸어요. 다시 저기 앉아있네. 박 과장이 다가가려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과장님. 돌아보니 버스 기사 김 기사였습니다. 이 노선을 15년 동안 운전한 베테랑 기사였어요.
과장님, 잠깐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박 과장이 멈춰섰습니다. 김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할머니 말인데요. 좀 그냥 두시면 안 될까요? 박 과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 기사가 설명했습니다. 저 두 분은 2년 넘게 매일 아침 여기서 만나신다고요. 할머니는 청소 일을 하시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서로에게 유일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둘 다 혼자 사시는 외로운 분들이라고요. 김 기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 두 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적도 없고 오히려 종점 분위기가 더 따뜻해졌다고요. 다른 기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저 두 분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어요. 박 과장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그냥 규정대로 한 건데 이렇게 반응할 줄 몰랐어요. 다른 직원도 다가왔습니다. 청소를 담당하는 이 아주머니였어요. 과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순자 언니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세요. 5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 할아버지 분도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이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청소를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승객들이 오시면 자리도 양보하신다고 합니다.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히려 아침마다 저 두 분을 보면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박 과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 판단한 걸까? 그냥 규정을 지키려고 한 건데. 그날 저녁 박 과장은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원칙만 따진 건 아닐까? 저 두 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박 과장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노인 외로움, 노인 우울증 같은 키워드로요.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박 과장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저 두 분의 소중한 만남을 방해한 건 아닐까?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박 과장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지켜봤어요. 할머니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청소가 끝나자 할머니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나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지 할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박 과장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데 내가 그걸 막을 권리가 있을까? 규정도 중요하지만 저분들의 행복도 중요한 거 아닐까? 그때 한 승객이 지나가다가 두 분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 저 두 분 정말 보기 좋으시다. 매일 아침 보는데 정말 다정하세요. 다른 승객도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 나이에 저런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부럽네요. 박 과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틀렸구나. 저 두 분은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셨어. 오히려 저 두 분의 우정이 이곳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어. 자신이 규정만 생각하고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구나. 박 과장은 두 분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박 과장을 봤어요. 박 과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박 과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규정만 생각했어요. 두 분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과장님도 일하시는 거니까. 박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편하게 계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오히려 더 편하게 계실 수 있게 돕겠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과장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두 분은 감사했습니다. 박 과장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분을 신경 써서 챙기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대기실을 더 따뜻하게 해놓았고, 여름에는 작은 선풍기를 설치해줬습니다. 겨울에는 히터도 틀어줬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고마워했습니다. 박 과장에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박 과장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두 분 덕분에 제가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요. 어느 날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가 제보를 했다고 해요. 버스 종점에서 매일 만나는 두 노인의 아름다운 우정에 대한 제보였습니다. 제보자는 김 기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대요. 라디오 PD가 직접 버스 종점을 찾아왔습니다. PD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인터뷰했어요.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두 분은 솔직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3개월간의 침묵, 첫 대화 함께 보낸 2년의 시간, 그리고 최근의 시련까지요. PD는 박 과장도 인터뷰했습니다. 박 과장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규정만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하지만 두 분 덕분에 중요한 걸 배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 이야기가 라디오에 방송되었습니다. 제목은 버스 종점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PD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버스 종점에서 만난 두 어르신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여러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PD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3개월 동안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던 두 사람. 용기를 내서 먼저 말을 건 할머니. 그리고 3주 동안 할아버지를 찾아 헤맨 이야기까지요. PD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눈물이 나서 방송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할머니께서 3주 동안 공원을 돌아다니며 할아버지를 찾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두 친구분의 사연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새로운 우정을 만나셨습니다. PD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지금 외롭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곁에도 외로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먼저 다가가세요.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리고 혼자 외로움을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두 친구분처럼 먼저 마음을 열어보세요. 작은 용기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3개월 동안 말을 걸지 못하셨지만 결국 용기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잃어버렸을 때는 3주 동안 포기하지 않고 찾으셨습니다. 그 용기와 끈기가 지금의 아름다운 우정을 만들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대에도 80대에도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PD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변의 외로운 이웃을 돌아보세요. 작은 관심 하나, 작은 인사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두 친구분처럼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청취자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감동적이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다고 했어요.
자신도 외로운 이웃을 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방송국 게시판에도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모두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였어요. 피디님 말씀처럼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정말 아름다운 우정이네요. 나이가 들어도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감동이에요. 용기 내야겠어요. 우리 부모님도 이런 친구가 생기면 좋겠어요. 주변을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3주 동안 포기하지 않고 찾으신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버스 회사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사장이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박 과장을 불렀습니다. 박 과장은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긴 걸까? 하지만 사장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박 과장, 이 이야기 들었나? 정말 좋은 이야기야. 우리 회사 이미지도 좋아졌어. 자네가 잘못을 인정하고 바꾼 것도 칭찬받고 있더군. 잘했네. 박 과장은 안도했습니다. 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우리가 뭔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두 분만이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서 말이야. 박 과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장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장님, 제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박 과장은 준비해온 기획서를 꺼냈습니다. 버스 종점에 어르신 전용 휴게 시설을 만드는 계획이었어요. 편안한 의자, 따뜻한 난방, 시원한 에어컨, 그리고 무료 차와 간단한 간식.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사장이 기획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거 추진하자. 우리 회사 사회공헌 사업으로. 예산은 내가 해결할 테니 자네가 잘 진행해보게. 한 달 후 버스 종점에 새로운 시설이 생겼습니다. 어르신 휴게실이라는 이름의 작은 건물이었어요. 내부는 따뜻하고 깨끗했습니다. 편안한 소파가 있었고 테이블도 있었어요. 구석에는 무료 커피와 차를 마실 수 있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공간도 있었어요. 신문과 잡지도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특별히 초대되었어요. 사장이 두 분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감격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이런 결과를 만들다니. 두 분은 눈물을 흘렸어요. 박 과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박 과장이 두 분께 말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과장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하죠.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휴게실이 문을 연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둘 어르신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근처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집에 있기 외롭다며 휴게실에 오셨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며칠 후 할아버지 두 분이 더 오셨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을 듣고 왔다고 했어요. 이분들도 혼자 사셨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6분이 되었습니다. 열흘 후에는 10분이 넘었어요. 모두 외로운 노인들이었습니다. 휴게실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신문을 보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휴게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먼저 와서 새로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고 소개시켜주고 편하게 해드렸어요.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정말 좋네요. 집에 혼자 있으면 하루가 너무 긴데 여기 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다른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니까 좋아요. 오랜만에 웃어봐요. 한 달이 지나자 휴게실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모두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함께 가고 점심을 같이 먹기도 했어요. 외로움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시 뉴스에 나왔어요. 이번에는 TV 뉴스였습니다. 버스 회사가 만든 어르신 휴게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뉴스 리포터가 휴게실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들을 인터뷰했어요.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 여기 와서 친구도 생기고 외롭지 않게 되었다고 했어요.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이곳이 생긴 계기가 두 어르신의 우정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그분들은 어디 계신가요? 직원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세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오셔서 다른 어르신들을 맞이하시는 분들이에요. 리포터가 두 분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인터뷰했어요. 두 분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이 휴게실이 생기게 되었는지 리포터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두 분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친구를 만나고 행복해 하시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친구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하죠.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이 모여서 서로 친구가 되는 걸 보니까 정말 기뻐요. 저희도 외로웠거든요. 그 마음을 아니까요. 뉴스가 방송되자 반향이 일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 동네에도 이런 휴게실이 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일 아침 만나고 있습니다. 버스 종점 어르신 휴게실에서요. 두 분은 여전히 건강합니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니까요. 만날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외롭지 않으니까요. 휴게실에 매일 아침 3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오십니다. 모두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외로웠던 분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생겼어요.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여전히 함께 차를 마십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웃습니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박순자 할머니와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버스 종점에서 만난 두 사람,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면 이 아름다운 우정은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세요. 외로워 보이는 이웃이 있다면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둘째, 외로움을 혼자 견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3개월 동안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말을 못했습니다. 서로 외로웠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고 나니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외로움을 견디지 마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처럼 외로운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셋째, 인생의 끝에서 만난 인연도 그 자체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70대 중반에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나이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분에게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외로워하는 이웃이 있나요? 작은 관심 하나, 작은 인사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외롭다면 용기를 내세요. 먼저 다가가세요.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처럼 외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외로웠다가 좋은 친구를 만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